2년 만에 와본 남미는 완전히 한국의 세상이다. 현재 중국 관광객에게 탄식이 이어진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최근 동남아 등지에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은 뜻밖의 여행 다니기가 매우 수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일 항공편이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도착하면 관광객은 거의 없고 현지인만 많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태국과 베트남 등에 도착한 한국 관광객은 관광지에 사람이 없어 한산해서 좋다며 오히려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을 오랜만에 보는지 계속 쳐다봐서 민망할 정도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환율 덕을 보고 있는 국가의 여행객도 마찬가지인데 제이크라는 여행객은 환율로 숙박이나 음식 등 모든 게 박앤셀이라서 태국과 베트남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방 관광지는 사람도 없어 쾌적하고 물가도 저렴해 그야말로 최고의 관광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현지 교포들에 따르면 이제 서서히 중국에서도 여행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베트남 관광객 전체 입국자 3명 중 1명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면 중국 사람이 매우 많다는 목격담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풀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예상인 것입니다. 현재 다시 변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옵니다만 일부 관광객들은 여행에 대한 욕구도 큰 걸로 보입니다. 일부 관광객은 새로운 변이가 나오자 치명률이 매우 낮고 오미크론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백신도 최근에 맞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다녀온다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주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행 업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폭발하는 국면이란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각국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자신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멕시코를 비롯해 몇몇 남미 국가에서는 한국조차 놀랄 정도의 이유를 제시했으며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울분을 삭히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무슨 모습을 봤길래 그러는지 궁금한데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베트남의 케이스에서 봤듯이 중국은 전세계 여행객 중에 가장 큰 손이라고 불리웁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 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8년에 약 17만 명이 중국에 왔고 이는 멕시코에 오는 아시아 관광객 중에 최고인데다가 연평균 성장률도 약 25%에 달하며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한령 이후 한국과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대체 여행지를 찾았고 그 가운데 이제 거리가 먼 남미까지 원정을 가면서 여행객 큰손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멕시코나 남미는 중국이 아닌 한국인을 환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공항에서 해놓은 모양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은 공항 직원에 항의까지 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공항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면서 현재는 한국인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데 심지어 이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몇몇 국가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어떠한 장면을 목격했는지와 왜 한국이 우대받는 상황인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선 현지 관계자들은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BTS 등 한류의 물결이 남미를 지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습니다. BTS는 여러 매체를 통해 남미 팬들은 가장 열정적인 아미들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BTS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수많은 남미 팬들은 한국이 전통 복장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감탄했는데 중국에서 한복을 자기들 옷이라고 하자 아미들은 일제히 중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이 한국에 안 쳐들어갔다면 우리 BTS는 군대에 안 갔을 거라는 참신한 말도 했습니다. 멕시코 아미들은 우리도 6.25에 참전했다라며 한국이 통일되었어야 했는데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와 문화의 역할도 굉장히 크며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의 상반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미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와 협력 산업을 진행하는 국면입니다. 남미 지역이 매우 어려운 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이 지역은 스페인의 압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하여 남미 지역은 브라질을 제외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지금도 스페인과 유착이 심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남미 국가는 북아메리카인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략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선진국들은 한국이 넘볼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남미 시장에 대한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남미 시장에서 한국이 스페인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제쳐버린 일이 있었는데
바로 2019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남미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을 수주해낸 것입니다. 스페인 업체는 지금까지 매번 200에서 300억 유로의 각종 남미 전철 산업을 독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은 중남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및 추후 관리 운영까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영철도회사는 마지막까지 한국과 경합하고 한국이 선택되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뉴욕 맨하탄 지하철도 수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한데 중국은 넓은 영토에 고속철을 다 깔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데이터 누적인데 초반에는 부실 공사도 많이 하며 인명피해도 컸지만 이제는 전철과 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 한국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나마 당국은 재심은 말이 안 된다며 현대 포스코 컨소시엄을 재차 선택한 것입니다. 파나마는 기술, 납기,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이미 중국을 제쳤다며 현대 컨소시엄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1대1로의 새로운 지점으로 남미를 택한 것입니다. 남미에 중국의 인프라가 깔리면 미국의 턱 밑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강구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파나마 관계는 남미 국가 중 가장 관계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뉴욕의 지하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정보 당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카메라를 비롯해서 네트워크 등 중국에 그대로 정보가 노출된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2021년 6월에는 뉴욕 지하철이 중국의 해커로부터 해킹당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나마 당국도 중국의 전철을 내주면 보안상 위험하다는 정보를 미국으로 입수한 걸로 보이며 여기에 한국까지 중국보다 뛰어난 품질 등의 경쟁력을 선보이자 중국은 울분을 삼키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이런 맥락처럼 한국인들이 우대받는 모습에 우라통이 터진 건데요. 우선 멕시코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은 가장 많은 여행객을 보내고도 중국어 안내판이 없는 걸 봤는데 오히려 한글 안내판은 있어서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 반출입 허가, 통관 절차 등이 모두 한글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항 내 주요 항공사 발권기 등에도 한글화가 이뤄져 한국인은 가서 매우 수월하게 발권을 하며 나아가 멕시코 공공기관인 관세청과 이민청의 홈페이지에 주요 안내사항도 모두 한국어로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경우 까막눈이 되어 신고서 작성도 못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누가 제일 멕시코에 많이 왔냐고 항의하나 멕시코에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는데요. 한국은 기아차나 삼성 TV 공장을 멕시코에 세웠고 이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적 교류가 많아지고 멕시코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다 주는 국가임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한국은 멕시코가 6.25 참전국이라면서 마스크를 비롯 방역 용품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이를 기억한 멕시코는 공항의 한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영어에 이어 제3 언어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중국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경각심이 있었고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입국한 멕시코 사람 한 명이 상하이에 있다가 홍콩에 갔는데 신종플루였던 것입니다. 그 후 중국은 갑자기 멕시코로 향하는 모든 관광객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외교당국은 중국의 극단적 조치에 화가 나서 중국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면서 멕시코에서는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멕시코의 방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국가로 위상 자체가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방역 등의 도움을 받은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 역시 단독으로 공항을 한글화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및 방역용품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불량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중국의 국격이나 우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 페루, 브라질 등등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국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위기가 찾아오는 이웃에게 따뜻함으로 대했고 그들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등 정직한 모습으로 대해왔기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국가가 대접받는 국면으로 돌아온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